어서 알맹이 거두기 11번째 시간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심화 버전의 여러 형태의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볼 거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와 결합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형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예고했던 대로 아마 산술기하 조금 많이 다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합성함수나 함수의 개수, 이제 뭐 그 다음에 역함수 관련된 거 좀 더 심화 버전들 그렇게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283번 문제고요. 이거 자체 교재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봤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fx가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 두 개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얘가 x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하고 교점이 생기게 될 건데,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난이도로는 최상 난이도는 아니고요. 중상 난이도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늘상 하던 대로 스텝 1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선 당연히 이 함수의 모양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조금 정교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조금 까다롭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x는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x는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2를 기준으로 해서 0과 2 사이에는 지금 유리함수가 들어와 있는데 얘가 0이 지금 빠져 있는 이유가 얘는 세로 점근선이 y축 위에 있죠. 그리고 가로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2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점근선이 요 아랫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로 점근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 대충 일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쵸?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느낌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유리함수가 요렇게 지금 그 간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2가 대입됐을 때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석기하가 먼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음의 영역 구간은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x가 0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를 보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게 비록 우리가 2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2를 대입하죠. 요게 약간 그 함수의 극한 개념이랑 비슷하거든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미적분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때 값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값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겨울방학 때 또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지금 보니까 0이 되네요. 2,0을 일단 지나가는 척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2,0에서 빵꾸 똥꾸가 뚫리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가면 무리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2,0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프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 평행한 직선을 뭐 대충 그어볼게요.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자, 요렇게 마주하는 두 개의 점을 A, B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점을 찍어 놓고요. 요 상태에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녀석의 각각의 x 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팅되는 상태에서 이 알파와 베타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대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는 이제 해석기하적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완성을 하고 시나리오를 이해한 다음에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활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일단 이제 대수적인 풀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A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A 점을 구하려면 당연히 x분의 4 빼기 2가 이제 뭐 y는 뭐라 해볼까요? y는 k라고 해볼까? 상수함수니까 k와 같다 이렇게 놓고 이걸 x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플러스 2로 넘기시고 우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양변에다가 4를 나눠요. 이렇게. 자, 4를 나눴습니다. 근데 x분의 1이니까 양변의 역수를 취할게요. 양변의 역수를 취하면 x 좌표값이 k 플러스 2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좌표는 k 플러스 2분의 4, 0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는 얻어냈어요. 그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좌표를 봐야 되는데, b의 좌표의 경우에도 이제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한 거죠. 똑같이 루트 x 빼기 2는 k 이렇게 두고 양변에 제곱을 하죠.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이 k 제곱이다 이렇게 두고요. 그런 상태 x 빼기 2 제곱이래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가 지금 k 제곱 플러스 2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의 좌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요. b의 좌표는 분수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k제곱 플러스 2,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a하고 b의 x좌표로 곱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제 스텝 3로 바로 갈게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알파 베타를 곱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 곱의 구조를 잘 보세요. 지금 k 플러스 2분의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로 되어 있습니다. 어라? k 플러스 2, k제곱 플러스 2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사실 k는 0보다 지금 큰 값이죠. 그래프의 1사분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k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x좌표 값이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한쪽이 k제곱이다 보니까 별다른 방도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일단 합니다. 아쉬운 대로 전개를 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준비를 하긴 맞는데 일단 이제 전개를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럼 전개를 하게 되면 k 플러스 2분의 4 k제곱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2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산술기하 평균을 쓰죠? 자, 산술기하 평균은 우리가 항상 합으로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곱을 최소값으로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그 관계가 역수 관계여야만 제곱근의 값의 문자 값을 모르고도 구할 수 있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선 일단은 이 왼쪽에 있는 얘가 빌런인 거예요. 분자에는 4k제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약간 그 유리식 개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통분하게 전 단계로 돌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얘를 한 번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근데 4로 두면 안 되고 4k로 둬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얘가 통분되는 과정에서 4k제곱 플러스 8이 형성이 될 테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4k k 플러스 2분의 8이 있는데 그냥 사실은 얘가 통분된 상태가 그런 거니까 자, 그렇다면 통분을 그냥 해버리면 안 되겠구나. 자, 요렇게 둘 수 있을까요? k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4k제곱에 플러스 8이니까 그거 안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8 들어오고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그러니까 8k가 돼야 돼요. 얘가 8k 그리고 여기 8은 그대로 두고 그쵸. 통분하는 과정에서 얘가 4k제곱 플러스 8k가 되는데 그 8k가 없어져야만 4k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쵸.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케이 좋은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 개의 빌런들이 또 탄생을 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시간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4K도 문제인데 여기 지금 또 있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라고요. 네. 미안하지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침착하게 한 번 더 이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분의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음의 값이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인데 분자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여기다 16을 쓰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급한 대로 완성은 됐습니다. 일단 K를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이제 골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두 개는 어차피 더해지는 거니까 얘를 없애고 여기 24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얘가
K 플러스 2분의 24 더하기 4K 빼기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산수기 어떻게 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여기 다 들어왔어요. 사실 산술기하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거 산술기하 평균 구하는 요 3번 문항, 요 3번 스텝 요거만 따로 콕 집어서 물어봐도 중상 난이도 정도의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볼게요. 분모에 K 앞에 개수가 좀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분자에는 4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은 혹시 4K 플러스 8로 만들면 좋을까? 자, 이제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결국 4로 묶어서 K 플러스 2를 했다 한들 여기 K 플러스 2의 분모하고 여기까지는 깔맞추면 됐지만 이 앞에 있는 4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면 마침 분자 24가 있습니다. 이 24가 4하고가 공약수죠. 그죠?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거지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4K에 플러스 8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8을 갖다가 마이너스 16으로 만들고 4K 플러스 8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2분의 24 더하기 4에 K 플러스 2로 묶이고 마이너스 16이 들어왔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 24를 갖다가 이걸 4로 묶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4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역수관계를 우리가 강제로 생성하긴 했는데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드디어 이제 역수관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침착성,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역수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식을 마음대로 변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대수적으로 방정식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쌓아왔어야 되는 스킬이에요. 공통수학 1에서 방정식이나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뭐 강제 인수분해, 재인수분해, 항등식 정리,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쌓아왔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쌓이면 이런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분모 분자 곱해지니까 얘는 그냥 2배에다가 루트에 6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8 루트 6이 나오겠죠. 밖에서 4까지 곱하니까. 그래서 전체는 8 루트 6에다가 16을 뺐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맞고요. 아무래도 그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래프의 해석기하적인 측면도 쉽지 않았고 거기다가 정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끝에 가서 갑자기 좀 할만했나 했는데 엄청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 구조 문제 만나봤습니다. 지역 학교에서 이런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 잘 하시고 산술기하 평균을 강조한 학교에서는 특히 예의주시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손에 꼽아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아마 비슷한 걸로 한번 마주할 것 같은데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수고하셨고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